안녕하세요. 재테크TV의 정팀장입니다. 오늘은 보험 설계사님들, 재무 설계사님들을 위한 튜토리얼 방송을 오랜만에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구독자분께서 저에게 질문을 해주셨어요. 보험 설계사 일을 제안을 받아서 해보고 싶은데 망설여지는 이제 몇 가지 그 사항들이 있습니다 라고 이제 질문을 올려주셨어요. 제가 이제 질문의 답을 이 영상을 통해서 해드리려고 하는데 비슷한 고민을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으실 것 같아서 아마 이 영상을 보시면 많이 참고되시고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영상을 보시기 전에 반드시 구독 부탁드리고요. 그러면 잠시 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한번 질문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지인 영업은 하기 싫은데 어디서 영업을 해야 할까요? 라는 이제 질문을 해주셨어요. 우리가 이제 흔히 보험 영업하면은 이제 지인 영업이라는 생각을 많이 하시게 되고, 또 이제 민폐에 끼치는 어떤 그런 직업이다. 아는 사람한테 이제 찾아가서 몇 건 하고 관두는 직업이다. 이런 그 생각을 많이 하시는 분들이 또 있으실 것 같아요. 아주 틀린 말은 또 아니고요. 근데 첫 번째로는 FC라는 직업에 대해서 한번 여러분들이 한번 고민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과연 FC라는 직업은 이 보험 설계사, 재무 설계사 또는 자산관리사라고 하는 이 직업이 과연 사람들에게 민폐를 끼치고 해를 입히는 그런 직업인가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대부분 이 일을 시작하시기 전에 생각하셨던 그 선입견이라는 게 있을 텐데, 이 일을 제대로 배우시고 이제 하시게 되면은 보험에 대한 이제 새로운 가치관. 사람들은 보험이라고 하는 것을 반드시 들긴 들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세요. 근데 지금 당장이 아니다라는 부분들로 항상 좀 미루시는 경향이 있거든요. 그래서 보험 설계사는 필요한 부분을 미루지 말고 지금부터 시작하십시오 라고 해주는 직업이에요. 근데 그 설계사의 이야기를 듣고 어떤 고객분이 이왕 제안을 받았으니까 가입을 하자라고 해서 가입을 했어요. 근데 한 1년 뒤에 암이나 그런 뇌출혈 심근경색 같은 중대한 질병에 걸렸다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그러면 그 고객은 이 FC를 평생의 은인으로 이제 생각을 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거든요. 근데 이제 대부분의 사람들은 내가 지금 먹고 살기도 바쁜데 무슨 내가 지금 보험이냐 이제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시거든요. 근데 막상 문제가 터졌을 때는 보험을 좀 들어놓으면 어땠을까라는 생각들을 반드시 하게 되어 있으시거든요. 그래서 FC라는 직업은 남들에게 피해를 입히는 그런 직업이 아니라 남들이 하기는 해야 되는데 그 시기를 지금부터 해야 된다라는 거를 알려주는, 워닝을 주고 노티스를 해주는 그런 직업이다라고 보시면 되세요. 그래도 내가 지인들에게는 얘기하고 싶지 않다 이제 하시는 분들은 여러 가지 이제 방법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분들 중에 한 분의 고객만 나온다 하더라도 우리는 그 고객을 통해서 이제 확장해 나갈 수 있는 직업이긴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저도 이 일을 하기 전에 아는 그 지인들이 100분이 안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100분이 안 됐던 그 지인들을 저는 어느 정도 컨택을 해봤고 몇몇 분들이 제 고객이 되주셨어요. 그리고 그 고객이 되주셨던 그 몇몇 분들이 계속해서 이제 소개를 받으면서 일을 하게 되는 그런 계기가 됐습니다. 그래서 서울에 계신 분이 광주에 계신 분을 소개해 주시기도 하셨고, 반대로 광주에 계신 분이 또 다른 경상도나 이런 데에 소개를 해주신 그런 사례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내 지인을 대상으로 하는 영업이라기보다도 최초의 지인을 약간의 발판 삼아서 계속해서 확장해 나가는 그런 비즈니스다라고 보시면 되시고요. 근데 저는 지인이 한 명도 없어요 라고 하시는 분들은 여러 가지 또 방법들을 쓸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이제 도립방문이라고 하는 그런 영업 툴을 쓸 수가 있는데, 실제로 도립방문은 되게 어렵고
또 지치고 힘든 그런 이제 외로운 영업 방식이지만 이것으로 성공하신 분들이 상당히 있습니다. 그래서 도립방문이라고 하는 거는 전단지나 이제 이런 것들을 만들어서 뭐 빌딩이나 시장이나 학교나 이제 이런 부분들을 계속해서 주기적으로 방문해서 지인화를 만들어서 그 다음 상담으로 연결해가는 그러한 방법입니다. 근데 전문성이 좀 없어 보인다라는 이제 단점이 있고 계속해서 이제 찾아가다 보면은 그분들이 반기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에서는 상당히 좀 외로운 영업이다라고 이제 할 수가 있고요. 근데 결국에는 이제 도립방문으로 이제 성공하시는 분들을 보면은 처음에는 이제 좀 불편한 이제 그런 관계로 시작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나중에는 정말 친해지는 관계에서 계속해서 그 관계에 대한 부분들이 발전을 해나가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결과적으로는 그분들도 그 도립방문으로 최초 만난 그 고객들하고는 지인이 돼서 나중에 그분들로 하여금 소개를 받아서 가는 형태의 그런 영업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우리 이 영업에 이제 이 재무설계, 보험설계 일에 또는 다른 영업들도 마찬가지예요. 결과적으로는 이제 최종적인 어떤 방법, 그 다음에 가장 타율이 높은 방법은 소개입니다. 레퍼럴.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시작하시는 분들이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우리가 이 일을 해 나가면서 내가 전문 지식이 있고 고객들에게 신뢰를 쌓게 되면은 도립방문이 됐던 소개를 받던 결과적으로는 계속해서 소개로 뻗어나갈 수 있다는 방법을 아시면 되실 것 같고요. 그 다음 두 번째로는 이제 SNS 마케팅을 하시는 분들도 최근에는 많습니다. 그래서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이제 이런 그 SNS 툴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가지고 게시물도 올리고 다이렉트 메시지를 많이 보내서 내가 이러이러한 사람인데 저한테 상담 받으시면 어떻습니까? 라는 그런 메시지를 많이 보내시더라고요. 그러면은 또 불특정 다수가 그런 메시지를 받다 보면 거기에서 그 상담을 원하시는 분들이 또 나오시더라고요. 그래서 서로 성향이 맞고 이렇게 코드가 맞으시는 분들끼리 또 FC와 고객이 만나서 상담을 하고 이제 이런 케이스도 상당히 많습니다. 실례로 저희 팀에 25살인 지금 한 2년차, 그러니까 그 친구는 23살 정도에 입사를 한 거죠. 그래서 23살에 입사를 해서 만날 수 있는 사람이 적다 보니까 그 친구는 SNS를 팔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지금은 본인은 20대 중반이지만 30대 초반, 30대 중반의 고객들을 많이 보유하고 있으면서 그분들하고 커뮤니케이션하고 소통하고 이런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20대 중반 또는 20대 후반이어서 너무 아는 그 사람들이 없습니다 하는 경우에는 SNS도 굉장히 좋은 툴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나이를 좀 뛰어넘을 수도 있고 직업을 뛰어넘을 수 있는 그런 툴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또 하나의 방법은 이제 동호회 같은 이제 이런 모임들입니다. 그래서 많은 이제 FC님들이 이제 가는 곳이 흔하게 가는 곳이 이제 자동차 동호회 또는 이제 운동 동호회, 예를 들면 배드민턴, 축구 이런 등등의 이제 모임들을 많이들 하세요. 때로는 이제 와인 동호회, 조금 일을 잘하시는 분들은 이제 골프 동호회, 또 어느 정도 퍼포먼스를 크게 내시는 분들은 경영대학원을 이제 많이 가시기도 하시거든요. 그래서 경영대학원은 돈을 많이 주고 들어가는 어떤 이제 동호회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가서 내가 원하는 비슷한 퀄리티를 갖고 있는 사람들을 서로 만나고 인맥을 틔우면서 서서히 지인화가 되면서 또 이제 계약까지 가는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이제 시작하시려고 하시는 입장에서 나는 아는 사람이 하나도 없는데 어떡하지? 이렇게 고민하실 필요는 없으실 것 같아요. FC라는 그 어떤 상담 기법을 배우고 내가 전문 지식을 쌓으면 누구한테 가서든 할 말이 있거든요. 그래서 점점 만나는 사람들을 넓혀가면서 발전해 나가는 게 FC라는 직업이다라고 보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질문은 사회적 인식이 별로 안 좋은데 보험 설계사가
그 인식의 문제를 어떻게 극복해야 될까요? 라고 하는 질문이었습니다. 이것은 제가 느끼기에는 이제 자존감의 문제입니다. 어떤 직업을 하더라도 내가 이 자존감을 갖고 일을 하게 되면 정말 의미 있는 직업, 훌륭한 직업이 되는 거고요. 어떤 좋은 일을 하더라도 내가 나는 왜 이런 일을 하지 자신 없다라고 생각하면 굉장히 하찮은 직업이 될 수 있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모든 사람이 공감하는 사회적으로 인정할 만한 가치가 높은 직업은 무엇이 있습니까? 바로 의사, 검사, 판사, 이제 이런 직업들입니다. 근데 이런 직업들을 지금 당장 가질 수 있으면은 저는 괜찮은 것 같아요.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 상위 1%, 2%의 사람들을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90% 이상의 사람들은 그런 직업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초등학교 때부터 대학교 때까지 정말 열심히 피 터지게 노력해서 공부하신 분들이 그렇게 되시는 거잖아요. 근데 그렇지 않고서 우리가 사회적으로 그래도 인정을 받을 수 있는 게 무엇이 있느냐라고 저한테 이제 물으신다면 저는 바로 이제 돈인 것 같습니다. 내가 돈을 많이 버는 사람이 되면은 자존감도 올라가고요. 그 다음에 대외적으로 대접해주는 어떤 그런 부분들도 많이 바뀝니다. 실제로 좋은 차를 타고 호텔을 가게 되면 호텔 그 프론트에서 다르게 대우를 해주죠. 이런 거랑 이제 비슷하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만나는 고객들도 마찬가지예요. 굉장히 자신 없어하고 의기소침하면서 고객을 만나게 되면 저 FC는 되게 힘든 FC인가 보다, 잘 못하는 FC인가 보다, 그러면서 오히려 고객이 갑의 위치에서 FC를 이제 대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고요. 오히려 이제 반대의 경우도 있습니다. 굉장히 자신의 차 있는 그런 FC가 있고 실제로 일을 굉장히 잘하고 돈도 많이 버는 그런 FC라고 하는 경우에는 오히려 고객이 의리되는 경우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사회적 인식은 결국에는 본인이 만들어간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실제로 제 주변에 저희 하는 일을 굉장히 퀄리티 있게 잘하시는 분들인 경우에는 웬만한 기업의 이제 대표이사들보다도 훨씬 더 높은 연봉을 받으시고 또 그분들과 커뮤니케이션 할 때 절대 을의 위치에서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갑과 갑의 어떤 위치 이제 이런 부분들로 얘기하시는 것을 저는 많이 봤기 때문에 사회적 인식은 결국에는 본인이 만들어가는 거다라고 보시면 되실 것 같고요. 이 업계에 들어와서 정말 최고가 되게 되면은 함부로 누가 이 직업이 어떻고 저떻고 이런 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대부분의 직업들이 마찬가지지 않나요? 예를 들면 어떤 특정 직업을 비하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예를 들어서 요리를 하는 직업이에요. 그럼 예전에 그냥 그 요리하는 사람을 주방장 이렇게 표현을 했지만 최근 들어서는 여러 가지 이제 방송 매체나 이제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요리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멋있고 퀄리티 있는 것 같다라고 자꾸 이제 연출하고 표현을 해주니까 그분들 뭐라고 그럴까? 셰프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사회적 통념이라고 하는 거나 이런 부분들도 다 이제 자기네들끼리 이제 만들어가는 거다라고 보시면 되시고요. 너무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내가 어떤 직업을 하더라도 내 스스로의 자존감과 그 다음에 어느 정도 재정적인 내 상황이 좋아진 경우에는 절대 어떤 누구도 무시할 수 없는 그런 입장이 될 수 있습니다. 네. 세 번째 질문은 금융업 중에 상대적으로 문턱이 낮아 보인다. 보험업이 왜 그럴까요? 라고 하는 질문이었어요. 이 보험, 증권, 은행 요 세 개의 회사가 금융업을 하는 이제 회사는 맞습니다. 상대적으로 은행에 들어가기에는 굉장히 좀 어렵죠. 사실 공부도 많이 해야 되고 좋은 대학 나와야 되고 여러 가지 스펙도 필요하고 이런 부분들이 있는 거는 사실입니다. 증권사도 비슷한 부분들이 있고요. 하지만 보험사는 이 정도의 스펙을 갖고 있지 않더라도 쉽게 들어올 수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왜일까요? 그것은 이제 보험 영업이라고 하는 거는 제가 볼 때는
사람을 기반으로 하는 이제 영업을 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영업이잖아요. 회사 입장에서는 기본급이나 고액 연봉을 주지 않더라도 그 사람이 하는 것만큼을 주게 되는 형태의 이제 그런 구조다 보니까 실제로 어떤 사람이 보험 영업을 잘할지, 재무설계 일을 잘할지는 사실 정답이 없습니다. 누가 봐도 학력이 낮고 지식 수준이 낮은데 실제로 들어와서 굉장히 퍼포먼스 있게 잘하시는 분들이 있고요. 누가 봐도 서울대에다가 뭐 법대 나오고 뭐 국제변호사의 타이틀을 갖고 있는 분이 들어왔는데 실제로 한두 달 동안에 거의 업적이 없는 상태로 나가는 경우도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하는 일은 서울대 나왔다고, 연대 고대 나왔다고 잘하는 일은 아니고 얼마만큼 내가 액티브하게 열정을 갖고 있느냐, 또 이 일에 쉭을 갖고 있느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퍼포먼스가 달라지는 일입니다. 그래서 문턱은 상대적으로 낮은 건 사실이지만 아무나 성공할 수 있는 직업은 또 아니에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도전하시고 뭐 어떤 경우에는 그냥 돈 벌 수 있다, 이제 이런 일종의 꼬심,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제 들어오시는 분들도 많이 있으신데 현실은 내가 하는 만큼 가져가는 직업이라는 거죠. 그래서 하는 만큼 가져간다, 이 부분에서 이제 모든 영업 조직은 파레토 법칙이 적용이 되잖아요. 상위 20%의 조직이 하위 80%의 매출을 끌고 간다라는 부분인데 상위 20%는 정말 고액 연봉을 받습니다. 근데 하위 80%는 때로는 어떤 분들은 일반 직장인들보다도 못한 그런 급여를 받아가시는 분들도 상당히 많으세요. 근데 누구는 성공하고 누구는 실패하느냐, 이런 것들 보면은 그 사람을 봤을 때의 이유가 나옵니다. 실패하시는 분들은 어느 조직에 가도 비슷하게 행동을 하세요. 성공하시는 분들은요, 어느 조직을 가도 성공을 하게끔 행동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보험 영업 조직에 20%에 해당하시는 분들이 예를 들어서 다른 영업을 했어요. 자동차나 뭐 화장품이나 다른 영업을 했다 하더라도 저는 그분들은 마찬가지 성공을 하실 것 같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행동을 합니다. 아침에 일찍 나오고 누가 시키지 않아도 자기 알아서 스스로 찾아서 하고 계속해서 고객 발굴하고 전화 돌리고 CS하고 이런 부분들을 계속 하는데 실패하시는 분들을 보면요, 고객한테 전화하는 걸 두려워합니다. 그리고 고객 만나면 귀찮아하고 고객이 어떤 뭔가를 처리해달라고 하는 요구를 하더라도 계속해서 늦장 대응을 하고 응대를 잘 못한다는 거죠. 그래서 왜 보험 조직은 사람을 계속 뽑고 이렇게 입사하는 거는 굉장히 좀 쉬운 편이냐라고 이제 물어보신다면 인력이 필요한 직업은 맞고요. 실질적으로 누군가는 잘할 수 있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을 찾는 것이 또 매니저들의 이제 일이거든요. 그래서 잘할 수 있는 사람을 찾고 그 사람들을 트레이닝하고 이런 것들이 이제 매니저들의 일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지금 또 어떤 매니저들은 지금 누군가를 또 뽑아서 트레이닝하고 이렇게 하고 있는 거는 맞습니다. 그래서 너무 쉽게 들어가니까 이상한 데 아니냐, 이런 생각을 가지실 수도 있는데 절대 그런 건 아니니까 내가 이 직업에 어느 정도 비전이 있는 것 같고 남들보다는 좀 잘할 수 있을 것 같다라고 하시면 도전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 제가 이 세 가지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렸는데 아무쪼록 많이 도움이 되셨으면 하고요. 꼭 FC라는 직업을 하셔가지고 성공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제가 지금까지 드린 말씀에 도움이 되셨다면 반드시 구독 부탁드리고요. 좋아요도 눌러주시고 다음 시간에 새로운 영상으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